자, 그래서 우리도 진도가 어차피 두 개까지밖에 못 나가. 선한 뜻을 그거 큰 몸 세잔 입체 발체크 볼 건데, 자수는 110 몇 페이지니? 116페이지인데, 그거 말고, 내가 그냥 워드로 작업을 했어. 책에 있는 거 내용 보면은, 복잡하니까 내용 정리가 잘 안 돼. 그래서 이걸로 보는 게, 문장 하나하나 나눠서 천천히 보는 게, 집중해서 봐야겠지, 내용을. 그지? 어차피, 비문학은 말장난이니까. 그지? 어디서 함정을 팔지 생각하면서, 그래서 칠판 보면서, 거기다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면서 그렇게 같이 시작을 할게, 일단. 잘할수 말고. 오면은, 손 씻고 온대. 그리고 11월 모고가 들어간다고 했고, 그지? 그때까지도 언제 기다리니, 근데? 근데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니네 시험범위 완전 달라갖고, 지금 좀, 올해는 선생님들이 좀 시험범위 이상하게 엉뚱하게 나가고 있어갖고, 그냥 그때그때 진도 나갈 때만 맞춰서 나가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미리 못 나가. 그게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그래, 이것도 지금 나눠주자, 그러면. 자, 세장과 입체파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볼게. 내용 같이 천천히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가? 한 개인은 끊임없이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돼. 근데 여기서 이 외부가 뭘로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돼 있고, 바로, 요게 외부가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현실 권력의 힘이라든가, 주변의 여러 상황이 바로 뭐니? 외부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외부의 힘은 한 개인의 힘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넘어섰다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 분명히. 그렇게 보인다고 했지 넘어섰다고는 안 했어요. 그지? 그래서 현실 권력의 힘, 주변의 상황 등이 언제나 각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지. 이렇게. 이게. 근데 이거 당연한 얘기야, 사실은. 우리가 권력의 힘에도 우리가 어떻게, 그제 끌려다니기도 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니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가람 죽으란 말? 뜻이 뭔지 혹시 알아? 대답한 줄 알았잖아. 가람 죽은가 뭔지 혹시. 이게, 그러니까 탐관오리의 횡포란 뜻이거든? 한마디로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나 이제 옛날에는 이 탐관오리의 가람 죽을 때는 백성들의 삶의 문이 흔들렸지.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맞는 얘기기도 해, 저게. 외부의 힘, 그건 개인의 힘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 사람은,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건 지금 현재 작가의 말보다는 뭐야? 작가가 맹자의 말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지.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이라냐 문제냐 아니면은 맹자의 생각이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지금 이 글은 전체적으로 누구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작가의 생각보다는 뭐니? 맹자의 생각을 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자, 처음 세 줄까지는 그래서 뭐 개인은 외부와 영향을 주고 받는다. 요건 사실로 얘기했어. 그지? 뭐뭐처럼이 아니라. 근데 밑에 외부의 힘은 개인의 힘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뒤에는 뭐니? 넘어서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하겠지. 그래서 그 외부의 힘이라는 게 바로 뭐니? 권력 또는 주변 상황 등. 그래서 언제나 각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척 보인다. 자, 그러나 맹자는 자 이제 작가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야? 맹자 생각이지.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고 주장한다 있지. 자, 여기다 내 옆에다가 뭘 달았어? 사군자를 달았지. 왜? 갑자기 사군자를 왜 달았을까? 혹시 이유를 알겠어? 사군자 뭔지 얘기해 볼래? 혹시 아나? 사군자? 몰라? 혹시? 잘 됐네. 모르는 게 내가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 알면 재미가 없잖아. 그지? 근데 진짜 지금 꼭 기억을 해놔. 정신력 보니까 그럴 수 있어. 사군자가 뭐냐면은 매, 난, 국, 죽. 이 네 개를 사군자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네 개가 다 식물이지. 근데 식물을 의인화시킨 거야. 뭘로? 군자라는 걸로. 군자는 복잡하게 생각 없으니 옛날에 선배들 훌륭한 사람. 그게 군자야. 한마디로. 그런데 매가 뭐냐면 바로 매화. 그지? 나는 뭐겠어? 넌 난초. 국은 당연히 국화. 죽은 대나무인데 대라고 할게. 그지? 그런데 이 네 작품이 문학에서 많이 활용이 돼. 그 무슨 얘기냐? 이 소재를 쓴 작품은 그지?
요 소재가 쓰여 있는 작품은 바로 뭘 나타내는 거라고? 요걸 주장하는 거라고. 요걸 주제로 하는 작품이라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한 이 말을 잘 보여주는 작품은 뭐가 나와? 매난국 쪽에 잘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라든가 작품을 응용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거야, 충분히. 왜? 이 사군자가 왜 사군자냐면은 벚꽃 알지? 벚꽃은 사실 꽃이 피면은 얼마 만에 지니? 뭐 한 달도 못 가지? 그지? 그러니까 금방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힘에서 뭐 하는 거? 변하는 애들이야, 벚꽃이. 원래 꽃이라는 게 쉽게 변해. 그런데 이 네 가지, 매화라든가 국화라는 꽃은 개화 기간이 되게 길대. 추운 계절에도 버틴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잘 변하지 않는 애들. 환경에 잘 휩쓸리지 않는 애들. 특히 누구? 얘. 이 대나무. 얘가 겁나 제일 센 놈이지. 왜? 얘는 사계절 내내 안 변해. 하나 근데 내가 더 팁을 주면 사군자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보이지? 자, 이 송이라는 존재가 있어. 송이 뭐겠어? 소나무야. 자, 소나무 알지? 사계절 내내 항상 같은 색깔. 그래서 고전시가 같은 데보면 얘 소재로 한 작품도 되게 많고. 근데 옛날에 되게 웃긴 게 내가 한 10몇 년 전에 고등학생 이런 모기 잡았어. 고등학생 가르칠 때 이거 얘기하고 갔다 시스케. 내가 송 이렇게 가르쳐줬어, 사군자. 이게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거든. 지조, 절개. 네가 아무리 날 죽이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 내가 한번 섬긴 왕은 내가 끝까지 섬길 거라는 걸 주장하는 거거든. 근데 송 알려주는데 나중에 시험 봤는데 틀렸어. 왜 틀렸어?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그래.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실제로 시조에 또는 다른 작품에 낙낙장소에 실리는 거야. 낙낙장소. 여기 송 있는데, 그지? 이게 낙낙장소의 뜻이 뭐냐면 이 길장자, 어른 장자야. 소나무가 오래돼서 그래서 이게 가지가 축 늘어질 정도로 떨어질 낙자. 축 늘어질 정도로 아주 큰 소나무 그걸 얘기해. 한마디로 겁나 오래 버티네. 소나무 중에서도 제일 오래 버티네요. 낙낙장소거든. 그러니까 요런 소재가 나오면은 이게 왜 썼냐면은 요거 말하려고.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작품, 인물이지. 그런 태도, 자세. 이게 사군자거든.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고. 이거는 가능한 거야. 외부 작품 이용해갖고. 시조 같은 거. 시조 좋잖아. 그런데 재밌는 거 알려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 재미는 없고 이 난초는 나온 작품 네가 만날 일이 없을 거야. 고전시가 있어. 국은 대놓고 국화라고 해. 매화는 대놓고 매화라고 해. 근데 이놈이 대라고 하거나 죽이란 글자는 안 써. 작품에서. 대라고 하거나 이런 말이 있어. 윤선도라고 들어봤지? 걔 오후가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그지? 겉은 뭐니 곧고 속은 어찌 비었는가. 거기는 대라는 글자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면 봐봐.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야. 왜? 나무라고 하기에는 초록색이야, 얘가. 그죠? 나무는 원래 갈색인데. 그러다 풀이라고 하기에는 얘가 좀 단단해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근데 겉은 고다. 꼿꼿해. 그지? 그리고 뭐니? 속은 비었어. 욕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니? 대를 얘기해. 그것은 대라고 한 번도 얘기 안 나지만. 어쨌든, 요런 작품 나무는 뭐니? 맹자가 요 말한 거지. 이거랑 관련돼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사군자로 적어준 거니까. 혹시나 외부 지문 응용할까봐. 그지? 그러면 재밌거든. 깔끔해,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이해됐어? 사군자 얘기까지? 자, 그 다음. 잠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나왔네? 뭐? 예컨대가 나왔네? 동그라미 칠까? 예컨대. 그러면 이 글은 원래 우리가 좀 비문학이다 보니까, 그치? 뭐, 예가 나온 거지. 예시가 나온 거지, 예시가. 그리고 하나 더. 위에서 우리 뭐 있었는지 알아? 앞에서? 예시 말고? 이렇게 있지. 뭐뭐 한다고 주장한다 됐지? 뭐야? 여기다가 혹시 하나 다야 하여튼 뭐 물어보면 다 간접인용이 돼 있어. 자, 인용법이 쓰였어. 간접인용. 그지? 간접인용이 쓰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한 것도 돼 있고, 내용 전개 방식. 그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맹자는 어떤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 난 또 뭐냐? 현명한 선비는 자신의 도를 즐기고 다른 사람의 권세를 잊으며라고 돼 있지. 내가 옆에다 뭐라 적었어? 강환정 적었지. 자, 강환정이 뭘 잊은 애야? 권세를 잊은 애잖아. 권력, 벼슬, 출세, 성공 다 필요 없어. 나는 뭐니? 그냥 자연에서, 그지? 자신만의 도를 즐기고 자연 속에서 안 번지져가면서 사는 얘기지. 그거 딱 얘기잖아, 강환정. 그래서 자신에게 우호적이 하지 않은 외부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때?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간다. 자, 여기서 단어 하나 알려줄게. 기억해놔. 이 권세 얘기 나온 김에 공명이라는 단어 하나 적어볼래? 권세 위에다가 공명. 공명이 뭐야? 이걸 내가 알려준 이유가 우리나라 고전시가에서 그 강환정을 주제로 한 고전시가에서 이 공명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 니네가 한 번, 두 번 이상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는데 저 공명은 바로 뭐니? 벼슬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름이야, 이름. 근데 이름인데 사적인 개인적 이름이 아니라 공적인 이름이야. 바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명이 되겠지. 그래서 저 공명은 벼슬을 얘기해. 여기서 말하는 권세를 뜻하는 거야. 더 공명도 알아두면 좋고.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외부 지문을 사용하시는 부분이 좀 여지가 좀 큰데, 넓은데. 나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생각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아, 이러기서는 강환정과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는 사군대 생각하면 되겠구나. 어차피 다행인 건 다 뭐가 나? 자연이 나오지, 자연. 자연이 등장은 하지. 그치?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자, 그 실제로 현실 권력의 힘이나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간다.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맹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니까. 됐어? 자, 그 다음 밑에. 맹자는 이러한 태도를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에서 무동심이 있는데, 자, 지금 이게 깜짝 놀랐지, 우리 지난주에. 왜? EBS에 부동심에 관련된 지문 올해 EBS에 실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어휘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걸 그대로 해석을 적을게.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라 적을까? 그래서 요게 동이고 요게 부고 이게 뭐니? 힘이 되는 거지. 이 부동이 바로 뭐니? 하나를 묶이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 이런 구조로 된 단어라는 거. 그지? 그래서 우리 이런 단어 있었어. 얘는 부자 붙었잖아. 근데 부적합은 뭐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두 개가 묶이지, 적합이. 그지? 근데 얘는 지금 뭐니? 부동과 심이 이렇게 묶였다는 거지. 이걸 왜 하냐면은 수능 특강에 요 부동심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고 그런 어휘 문제가 나왔었어. 그래서 지금 보여준 거야. 알겠지? 어쨌든 이게 부동심. 그러니까 오늘의 뭐니? 하이라이트. 오늘의 중심 소재. 이거 하루 종일 이거 얘기 그러는 거예요. 그지? 부동심에 대한 얘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 그래서 맹자는 뭘 중시했다? 부동심을 중시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한 본성이 나왔어. 자, 중요한 거예요. 선한 본성. 그럼 맹자는 인간이 어떻다? 원래 착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간단하게 뭐 성선설을 얘기하지. 원래 본성은 선하다. 그런데 니네 대학습 활동에 다른 인물의 얘기 나오지. 거기서 무슨 설이 나와? 성악설 나온다고. 그러니까 두 개는 이제 비교하는 거. 원래 서양 쪽은 무슨 설이 더 강해? 성악설이 더 강한 거 알지? 원죄라는 말 있지. 원죄. 원죄론. 그래서 원래 근본적으로 원래 뭐가 죄가 있는 거야. 인간은. 그걸 원죄론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하는, 자, 선한 것을 현실화한다는 말 나왔지.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실천하는 거야. 현실화되면 실천해야 될 거 아니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니? 주관하는 게 마음이래. 마음이 움직여야지만이 그게 실제로 그게 현실화된다는 얘기니까. 선한 마음.
나는 참고로 근데 이건 마음에 안 들어. 난 성악속이야. 인간은 원래 악해. 뭐 종교적인 거 떠나서. 왜냐면은 어렸을 때 꼬마애가 교육받지 않고 원래 태어났을 때 애 보면은 어린 꼬마 완전 애기들 보면은 양보 없잖아. 애 키워보면 나중에 애 키워보면 알아. 애들은 양보 없어. 무조건 일단 자기가 가져야 돼. 다투기도 해. 그러고 보면 이제 원래 본성 그걸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서 이제 양보를 배우는 거잖아.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 마음이 나왔어. 사람들의 말이나 감각적 욕구, 육체적 충동 등 같은 여러 가지 욕소에 흔들려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한마디로 본능이지, 본능. 인간의 본능. 이 본능에 흔들려서 선한 본성을 발현하지 못한다. 이 본능은 뭐냐면 이렇게 적어야지. 그냥 뭐 적으면 안 돼. 뭐라고? 육체적 본능. 육체적 본능에 끌려서 선한 본성이 발현되지 않는다. 이거 사람 너무 착하게만 보는 거 같지?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되게 긍정 들어봐, 사람. 인간은 원래 악해. 그래서 가르치면서도 마음에 안 들린다 가르치고 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맹자는 부동심의 수련을 위해서 잘 중요한 거 있어요. 수련. 별표. 최근에 내가 수능인가 모의고사에서 저 수련이라는 단어 때문에 고3애들하고 수업한 적이 있는데 그 수련이 뭐냐, 누구도 수련을 강조했냐면 내가 기억 속에는 공자 있지, 공자. 공자도 수련을 강조했으니까. 사람 수련이 뭐야, 근데? 이 수련이 뭘까? 약간 갈고 닦는다? 그치? 그런 느낌? 그치? 한마디로 또 뭐냐면은 훈련이고. 그런 것 통해서 수련을 위해서 말을 잘 이해하는 거에서 지연. 핵심 단어지? 외워야 될 단어지, 이거는. 지연. 근데 진짜 무슨 진짜? 알지자야. 그지? 알지자는 아니구나. 뜻지자구나. 자, 말씀은 자. 그지? 그 다음에 지연. 그 다음에 양기. 요건 확실해 기를 양자. 기른다는 거지. 기운을. 자,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한 것을 제시한 데서 두 가지. 수련을 위한 조건 두 가지 지연과 양기. 근데 이거 조심해. 밑줄. 요거는 밑줄 치고 오히려 여기다 별표를 하나 줄까? 말을 잘 뭐하는 거? 이해하는 것. 국어가 아다르고 어달러서 어려운 거지. 말을 잘 하는 건 아니야. 그렇잖아. 그냥 중간에 말을 잘 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문장 긴데 거기다 말을 잘하는 것 하면은 속는다니까. 정확하게 항상 국어, 그지? 독서에서 내가 강조할 건 그거야. 정확하게 보라고. 선지를 나눠서 선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끊어서 하나하나 따져서 보라고. 뻔히 알잖아, 다. 실수 유발하는 거. 그래서 양기하고 말을 잘 이해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를 키우고 수련하는 거. 이 양기. 그래서 말이란 마음이 드러난 결과이자 재밌네. 마음이 드러난 결과. 말.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말. 이렇게 해볼까? 화살표로. 그런 무슨 실험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욕을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그 욕처럼 더러워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욕을 계속 하다 보면 자잘한 마음도 어때? 바뀔 수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마음이 더러운 애들이 욕도 더럽게 한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거 옛날에 이제 문법에서 엄밀할 때 있지, 언어와 사고 얘기할 때 막 쓰는 거거든, 원래. 사고가 먼저냐, 언어가 먼저냐, 그런 싸워. 그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나 이게 바뀌느냐, 그러면 생각이 이렇게 하니까 언어가 따라오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런 얘기고. 여담이야, 이거는. 말은 당연히 마음이 드러난 결과고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잘 이해해야지 미혹이라는 단어 떠올려줄까? 미혹되지 않고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 미혹이 뭘까? 미혹.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유혹에 빠짐이에요. 미혹은. 유혹에 빠진 거지. 그래서 45에 뭐라고 해? 불혹이라고 하지. 불혹. 불혹의 나이라고 하지. 불혹의 나이. 들어본 적 있지? 불혹의 나이. 그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나이라서 불혹이라고 해. 그러니까 40대는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30대, 20대 달라. 어떤 외적인 유혹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지 않는 나이를 40, 그래서 불혹이라고 해. 50은 뭐라는, 이건 참고로 50은 뭐라는 줄 알아? 왜 뜻이야? 하늘의 의미를 안다는,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니까. 통달했다는 거지, 의미를. 그래서 50은 지천명이라고 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연과 양기가 있어야지만이 뭐니?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는 뭐? 조건 두 가지 양기가 있어. 부동심을 위한 조건 두 가지, 지연과 양기. 말을 이해하는 거 조심하고, 말을 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이해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니? 기를 키우고 수련하는 거. 기. 됐지? 이게 보기가 더 편해. 책보다. 그지? 자,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뜻 지향하는 바가 아닌, 근데 여기 잘 봐. 내가 밑줄 쳐놨지? 감각적인 욕구나 유체적 충동이 바로 기였던 거야. 그지? 기는 싸놓은 개야. 기는 싸놓은 개야. 막 난리야, 난리. 그럼 뭐야? 내 목줄로 이거 딱 훈련을 시키는 거야. 야, 가만히 있어. 기다려. 그지? 그게 뭐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수련하는 거지. 양기. 그래서 기를 통제하는 게 바로 수련이라는 거야. 양기.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뜻 지향하는 바가 아닌, 자,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뜻 지향하는 바가, 이게 뭐야 바로? 성선 얘기하는 거잖아. 마음의 뜻 지향하는 바는, 마음의 뜻은 원래 뭐야? 선한 거로 했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마음을 따르면 그게 선한 거야. 여기서 마음의 뜻은 바로 선한 걸 얘기해. 선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선이 아닌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인 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행동이. 그지? 마음을 안 따라가고, 원래 마음이 침착한 애인데 마음을 안 따라가고 이 기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 기를 뭐 해야 된다? 수련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지. 양기. 기라는 존재가 그거였으니까, 여기서는. 기는 욕망이었어. 욕구였고. 기라는 존재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겁나 비문학 재미없는 과목인데. 보자, 이제. 그 다음. 그래서 맹자가 양기를 부동심의 수련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이 때문이다. 기라는 것이 분명히 통제가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자가 부동심을 강조한 것은 마음이 한 개인의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이래. 마음이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한대. 그래서 뒤에 얘기 나오지만 잘못을 하는 행동은 뭐 때문이라고? 마음이 책임이라고 하지. 네가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 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다. 그래서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 마음한테 돌리지. 왜? 마음이 어쨌든 리더잖아, 여기서. 어떤 단체가 잘못할 때 누구한테 책임 돌리는 거야? 리더한테 책임 돌리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에게는 리더가 뭐야? 마음이었던 거야. 그래서 마음이 한 개인의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보았기 때문이다. 맹자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몸의 다른 부분을 이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묻지, 지금. 근데 얘가 묻고 끝내진 않아. 서리법도 아니고, 이건 서리법 아니야? 조심해. 뭐 의문형이 다 서리법은 아니야? 함정은 서리법으로 물어볼 수 있어. 서리법이 아니라 지가 물었잖아. 뭐 할 거야? 지가 답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니? 여기는 문답법이 되는 거였지? 여기 문답법도 있어, 그래서. 그래서 질문을 던져.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마음이 몸 전체를 이끄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몸의 다른 부분을 이끄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맹자는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를 설명. 자, 마음이 나왔고 감각기관이 나왔어. 그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마음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높은 거고, 이 감각기는 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거 자체가 그 악이라는 게 아니라 악이 될 수 있는 그지? 여지가 많은 게 감각기관이니까. 됐어? 그래서 그 다음 볼까?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에 대한 맹자의 설명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즉 이거를 한자로는 대인과 소인을 했는데, 그지? 여기서 맹자는 대인과 소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밑줄 쳐놨지. 타고나는 게 아니래. 그래서 수양 과정에 따른 결과가 바로 뭐니? 이거 네모 가르칠까? 대인과 소인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 안에는 대인이 있고 소인이 있는 게 아니라 대인과 소인이 준비했어. 이거는 니네가 어떻게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결정된 건 없다는 거지. 이러면은 조금 나는 솔직히 그런 게, 그러면은 아주 더럽고 아주 쉣 같은 악당도 사실은 뭐였던 거야? 안에 선한 게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이 사람은,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사형제도 있지, 사형제도 반대했을 것 같아. 그지? 원래 인간의 본성은 착한, 얘는 원래 착한 애야. 근데 이걸 컨트롤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지?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얘를 너무 죽이지 말자고 얘기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애는. 우리나라가 실제로 사형을 안 하고 있지, 지금. 90년대 이후로. 너무, 그래서 얘는 좀, 맹자는 좀 인간을 너무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대인과 소인은 처음부터 결정된 게 아니야. 네가 어떻게 따라서 대인이 되고 소인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밑에 보면 말하자면 사람의 큼, 대인과 소인은 애초에 사람 안에 있으면서 그중 어느 쪽을 기르느냐 따라서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의 근본은 뭐야? 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않나? 살인마도 사실은 원래 딱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얘는 지금은 길을 잘못 든 거지. 뭐가 부족한 거야? 수련이 부족한 거지, 수련이 부족했던 것 뿐이야. 그러면 너무 용서가 되는 거야, 이거는 사실. 그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지? 큰과 작음은 다시 강조할게. 원래 우리 안에는 두 개가 있는 거야. 큰 거, 작은 거. 그지? 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어느 쪽을 키우냐에 따라서 이쪽이 더 크면은, 그지? 큰 것이 크면 어때? 착한 사람 되는 거고, 작은 것이 크면 뭐가 되는 거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별표 쳐놓게 돼 있어. 이 문장, 이 말. 말하자면 사람의 큼과 작음은 애초에 사람 안에 있다. 우리 안에는 두 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키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뭘 키우냐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선하고 악하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갖고 있는 거야, 인간은. 이해됐어? 일단 처음에 이해를 해. 기억은 나중에 하더라도. 기억은 문제 풀면서 또 하게 될 거야. 그 다음. 맹자는 어째서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냐 물으네. 누가 물었대? 큰 몸, 얘 때리고 싶지? 나 이거 보면서 때리고 싶더라고. 뭐 말같이 당연한, 그래,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는 말을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 좀 웃기지? 안 웃겨? 짜증나지 않아? 이게 뭐 하나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된대. 이 안에 큰 게 있는데 이거 따르면 큰 사람이 되는 거래. 여기서 큰 몸은 자 각각, 그래서 내가 마음과 큰 몸 묶은 거지. 그 다음에 작은 몸과 감각기관을 묶었어. 이미 내가 아까 스포했어.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기억 뭐 놓치면 안 돼. 마음은 뭐야? 선이야. 그지? 왜? 성선설이니까. 인간의 본성 원래 착하거니까 마음이 바로 선이 되는 거고, 감각기관은 뭐가, 이게 뭐니? 악이 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본능. 맹자에 따르면 마음과 감각기관 활동 방식은 정반대. 정반대래네. 이 두 개가 정반대. 누가 봐도 반대지. 그래서 옆에다가 대비라고 적을까? 글의 전개 방식 얘기할 때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용도 있었고, 그지? 예시도 있었고, 그지? 대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마음과 감각기관 활동 방식은 정반대다. 당연히 선과 악이니까 어차피. 인간이 이것 따라가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자, 내가 지나가다가 저게 이거 뭐야? 먹는 거야? 먹는 거야 이거? 물이야? 내가 물이 마시고 싶어. 마셔버려. 왜? 내 감각기관을 원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게 감각기관 따는 게 뭐가 될 수 있다고?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이게. 됐지? 응. 너 어떻게 정반대인지 한번 볼까? 뭐가 정반대인지? 자, 작은 몸은 수동적이래. 이게 귀나 눈을 얘기한 게 바로 뭐니? 이게 이것 때문이잖아. 감각기관. 그지? 그래서 귀와 눈 같은 작은 몸은 수동적이다. 작은 몸은 외부에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간다. 게다가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즉 감각적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네 혹시 내가 여기다 이제 본능 마다가스트가 맞나? 마다가스트인가? 애니메이션이었는데 혹시 알아? 알아? 겁나 오래된 건데 그거 어떻게 알지? 봤어? 그거 보면은 애니메이션에 살짝 무서워 나는. 왜? 이 동물원에 아닌 이제 같이 있던 사자, 기타 등등의 많은 동물들이 그 동물원에 탈출하잖아.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아프리카인가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에 같이 있을 때는 몰랐던데 사자가 점점 뭐가 깨어나는 거야. 지 본능 있지. 그러니까 친구들이었는데 원래 친구들이고 정말 사이좋게 친구인데 걔네들이 뭘로 보기 시작해? 고기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배고프니까. 그래서 시체를 착시를 일으켜. 그 만화에서 보면 얘가 이제 고기가 마르는 것처럼 나와. 고기 덩어리. 그래서 뭐 이러고. 그걸 보면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그치? 이거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어 없어?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이어트. 내가 요즘 하고 있거든? 겁나 힘들어. 진짜로. 내가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이어트를 저녁을 안 먹어. 아예 안 먹어. 저녁을. 참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 참기가 쉽지 않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난 다이어트 같으니까. 먹는 거 인간의 식욕이 내가 봤을 때 최고인 것 같아. 그치? 난 식욕이 최고로 좋은 것 같으니까. 식욕이.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아. 그치? 근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잠. 특히 잠 같은 거. 못 참지 이거. 원래 이거 잠 못 자게 하면 어떻게 돼? 미쳐버린대잖아. 아예 진짜 정신줄 놓는 거잖아.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이게 작은 몸이 움직이는 활동들이야. 내가 이걸 하려고 추구하는 거. 먹으려고 하는 거, 그저 자려고 하는 거 있지? 가지려고 하는 게 작은 몸이야.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이게 바로 감각적 욕망의 충족이야.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이런 말을 했어. 뭐라고 했냐면은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대. 왜 그런지 얘기해 줄까? 자, 보여줄게. 야, 왜 가져왔냐고? 먹고 싶은 거 가져갈 거야. 이런 문제가 되지. 아는 사이니까 그래야만 좀 나이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근데 이걸 가져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그렇지. 그래서 밑에 얘기 나오잖아. 이거. 그러니까 내 맘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있어. 이거 내 맘대로 가질 수 있는 거야? 아니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해볼까? 왜 이렇게 넓어? 씨. 그지?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런 것도 들어오는 거야. 이런 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이런 거. 개인의 의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상황. 맞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 특히 요즘 우리나라 이게 충전할 뭐가 있어야 돼? 요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개인의 능력으로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려놨어. 갖고 싶다고 모두 가질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개인이 전적으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얘도 한번 알려줄까? 내가 대학교 때, 니네 태어나기 전이야. 한 1999년에서 2000년 정도? 그때 내가 2000년인가 2001년 같아. 대학생이었을 때 카드를 만들어서 신용카드를. 그때는 됐어. 그때는 신용카드 만드는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았어. 그냥 만들 수 있었어. 마음대로. 신분만 확실하면은 얘가 돈을 벌든 얼마 있든 간에 무조건 만들 수 있었어. 그때 당시에서 대학생들을 꼬시는 신용카드 만들라고 꼬시는 그게 많았어. 그때서 대학생들 중에 빚쟁이들이 많이 있었어. 왜? 이 카드라는 게 무서운 거야.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지만 갖고 싶은 게 내가 돈이 없을 때 카드 없을 때는 갖고 싶은 게 내가 돈이 없으면은 안 가지는 거야. 그냥 포기하는 거야. 어차피 내 거 안 돼. 근데 카드가 있어. 그럼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어도 뭐 할 수 있어? 저거를 가질 수 있지. 그지? 그럼 뭐야? 질르는 거야. 바로 뭐니? 아까 작은 몸에 끌려간 거야. 근데 결국 그 카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 그래갖고 실제로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뭐가 카드를 만드는 이제 조건이 까다로워진 거야. 수익도 이제 있는 거 증명해야 되고 돈이 수익이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 말이 맞긴 맞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기가 어려운 구조에 맞잖아. 헷갈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작은 몸, 이 작은 몸, 욕망, 감각적 욕망이야 한마디로. 감각적 욕망은 끌려가게 돼 있어. 그렇지 않아? 우리가 사실 욕망이 약해. 욕구에 약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다 뭐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작은 몸에 주는 것 때문에.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끌려가면서 절제라든가 통제를 못하면 뭐니? 범죄자가 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다 욕망은 있어. 그렇지 않나? 지나가다 좋은 게 있어. 좋은 차가 있어. 저 타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 하지만 그걸 참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걸 뭐니? 타지 않아서 타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거든? 분명히 이거 충족할 수 있다, 없다는 행위자가 결정할 수 없는 거거든. 그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충족하는 게 본인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야. 법적인 절차도 있을 것이고, 그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마음은 이와는 반대로 움직인대. 마음은 외부에서 추동이라는 게 이제 끌려간다는 얘기지. 외부에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의 근거를 두고 하는 거야. 자, 인간의 본성의 근거를 두고 활동한대. 마음은 요거래. 그러면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바로 선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된 거지. 차이점이 난 거지. 아까 작은 몸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룰 수 있어 없어? 없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지만 선은 당연히 뭐니?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 내가 얘 갖고 있는 걸 뺏는 거야. 내가 갖고 싶으니까 뺏는 거야. 이건 내 맘대로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얘가 불쌍해. 내 걸 주는 거야. 착한 일을 하는 거지. 이건 어때?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치? 내 의지에 따라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 했냐? 큰 몸이 먼저 서게 된다. 큰 몸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마음이야. 여기서 뭐니? 선이고. 작은 몸은 뭐니? 본능도 사실 보면은, 본능이라는 것도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그건데, 그건 좀 그렇지, 단어 선택이. 그냥, 욕망? 그지? 이렇게 생각지. 마음이 먼저 자리를 잘 잡으면은, 욕망은 그 마음을 해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욕망이 때문에 자기 마음이 어때? 선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럼 작은 몸이 먼저 서게 되면 어때? 마음이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큰 몸, 작은 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요거 하나 적어놓을까? 이게 이런 개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문항학 때 많이 들어갔을걸? 추상적 대상의 구체란 말 들어봤어? 이 추상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도 하지. 뭐 관념적이란 말이 쓰지. 관념적. 관념적이다, 추상적이다는 얘기는 자, 이게 바로 추상적인 단어야. 마음이라는 거. 또는 뭐니? 욕망이라는 거 있지. 선, 악, 마음, 욕망, 뭐 그다음에 뭐 슬픔, 뭐 기쁨, 우정.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다 뭐라 이게 추상적이라고 하지. 지금 얘가 지금 추상적 대상이잖아. 근데 뭘로? 몸으로 구체화시켰지. 또는 뭐라고? 형상화시킨 거.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야. 형상화.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렇잖아. 그죠? 우리가 이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큰 몸 작은 몸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자, 이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게 돼 있다고 돼 있거든, 마음이. 그럼 뭐냐면은 그러니까 잘못한 거야, 니네가. 잘못해서 니네는 마음을 마음을 네 의지대로 했었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니까. 책임을 부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한테. 야, 얘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가 마음만 먹고 할 수 있으면은, 그지?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 책임 추궁하잖아. 어쩔 수 없이 실수한 건 우리가 책임을 추구하지 않는데 얘가 얼마든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 잘못한다면 그 뭐니? 책임 추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뒤에 보면 알겠지만 뭐니? 마음한테 책임 있다고 하잖아. 이런 말 때문에 또 있는 거지. 마음은 이거 있으니까. 그래서 잘못한 건 누구 책임이라고? 마음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됐어? 응. 이 책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이게 책이 그거 알지? 교과서 이거 바뀐 지가 3년도 안 된 거? 한 2년 됐나? 이 전에는 독서 교과서가 다른 거였잖아. 개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제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 글 자체를 만난 지 얼마 안 돼. 그런데 느낀 게 뭐냐면은 한번 내가 딱 보고 나서 문제 풀 때 긴가민가하는 부분이 생겨.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글을 좀 알았다고 해서 한 번 읽고 끝내버리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시험 대비가 안 돼.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또 보기도 하지만 내가 그래서 영상 찍잖아 지금. 여러 번 보라고 또. 한 2주일만 하면 또 한 번씩 보고 그러면 좋잖아. 그리고 이거 재밌는 거 나와 이제. 요거 이게 재밌어. 맹자는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 때로는 작은 몸을 위한 일에 그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적을까? 이 말이거든 지금? 이 말이. 감각적 욕구를 충족하는 게 작은 몸도 이해할 수 있고 큰 몸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원래 먹고 마시는 일 같은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이거거든 원래는? 근데 이게 뭐가 될 수 있다고?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단지 작은 몸만 위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뭐도 돼? 큰 몸을 위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내가 예를 적어놨어. 부모님이 주신 음식을, 그지?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이야. 배가 별로 안 고파져 있잖아. 맛있게 먹는 거지. 그러니까. 자, 내가 맛있게 먹는 건데 누가 기뻐하겠어? 부모님이 기뻐하지. 만드신 음식이니까. 그치? 그 맛있게 먹어. 그럼 그거부터 뭐야? 큰 몸. 나는 이건 부모님이 주시니까 정말 맛있게 하나도 안 개지 먹어야지. 요게 마음이 있어서 먹는 행위는 어때? 문제가 큰 몸도 위한다는 거고. 내가 지금 여기 서해안 돈줄 얘기했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니네는 기억이 안 나겠는데, 옛날에 서해안에 유조선이 이게, 그지? 유조선이 이게 침몰해갖고 이제 기름이 유출돼갖고, 태안인가? 바다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때? 생계가 너무 생계가 이제 막막한 거였지. 그러니까 개판이 돼갖고. 그지?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 있었냐면은 그런 거 있어. 서해안에 돈 쓰러 가자고.
거기 사람들이 생계가 막 힘드니까 우리가 거기에 놀러 가자고. 거기 가서 놀면서 그 사람들 장사 팔아주고, 음식, 뭐지? 식당 가서 음식 먹어주고, 뭐지? 관광해주고. 그래서 그 서해안, 태안을 뭐 하자면 살리자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자, 우리는 지금 태안에 놀러 간 이유가 내가 단지 즐기기 위해서 놀러 간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때? 경제적으로 뭔가 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갔어. 그럼 내가 먹고 마시는 감각적 욕구를 해결했지만 그게 어떤 마음이 앞서서 이게 앞서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작은 몸만 위한 게 아니라 큰 몸을 위한 것도, 마음을, 착한 마음을 위한 것도 된다는 것이니까.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그 돈줄 내준다는 요즘에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착한 기업, 착한 식당, 그러면 일부러 거기서 먹어주는 거야. 주문하고 시키고. 이 돈줄이라는 게 결국은 돈으로 혼줄 내준다는 거지. 그런 말이야. 이게 신조어야. 돈으로 혼줄 내준다고. 그치? 그럼 돈줄은 뭐가 될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지. 충분히, 그러니까 봐봐. 작은 몸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각적 욕구를 충족하는 거지만 이게 뭐도 될 수 있다? 큰 몸을 위하는 것도 될 수 있다. 그게 그 얘기하니까. 뭐만 있으면 돼. 이게 조건이야. 이게 있는 감각적 욕구 관련된 행동은, 그지? 요게 있는 요거는 뭐다? 긍정적이다. 네가 선한 본성에서 유래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은 뭐가 될 수 있다? 큰 몸을 위한 게 될 수 있다. 작은 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한 게 뭐, 너희 혹시 이런 거 해본 적 있니? 이런 상황, 뭐 비슷한 거 해본 적 있어? 난 뭔가 해본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풀리면은 안전 방역 잘 지키면서 돈 쓰러 다녀줘야 돼. 근데 사실 돈 좀 있으면은 쓰러 다녀주는 거야. 요거 이해됐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 충분히? 그지? 응.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그 얘기야. 자, 또 이거 조건 밑줄놨지? 요거. 이러면은 이렇더라도 뭐니?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의롭고 예에 맞게 노력하려고 노력한다면은 먹고 마시는 데 즐긴다 하더라도 그게 뭐야? 큰 몸을 위한 일이다. 그지? 그래서 조건이 여기 한 번 더 나오는 건데 두 번 나오네. 그래도 뭐 한 번 더 나왔지. 그러니까 의라는 게 정의롭다는 거. 얘가 예의 범죄할 때 예의, 그지?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의롭고 예에 맞게 하려 노력하는 경우에 감각교육과 관련된 활동은 큰 몸의 활동에 큰 몸의 활동 안에서 종속이라는 게 큰 몸 활동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은 몸을 위하는 것을 하지만 결국 그것도 뭐니? 큰 몸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지? 그런 얘기. 그래서 작은 몸은 분명히 수동적이니까 외부에 끌려갔으면 큰 몸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안 바뀌어. 작은 몸이 수동적이라는 건 안 바뀌어. 그 작은 몸이 따라가는 게 뭘 따라가면 되는 거야? 얘 따라가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외부 환경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얘를 따라간다면은 그건 어때요?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렇게. 근데 보면 알겠지만 제목이 지금 뭐야? 부동심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부동심, 마음은 안 움직여. 지금 작은 몸이 밖에 움직이는 거지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 마음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계속. 자, 여기도 이해됐어? 그다음 예컨대 어떤 상황 또 얘가 나왔어.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착한 마음이 들어 이를 저버리지 않고 집중하면 작은 몸을 따라오게 된다. 뭐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만 확고하면은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마음만 확고하게 지킨다면 욕망은 다 조절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금식운동 같은 거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방송에서 그런 거 있었어. 그 단식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었어. 사람들이 몰려갖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식하는 거야. 누굴 위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어떤 그지 어린이들 위한 어떤 그지 그런 활동 행사 그지 쟤네들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그 굶주림 체험하는 거지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작은 몸 욕망은 어때 참을 수 있다. 작은 몸을 따른다를 이렇게 할게. 뭘로? 여기에 나왔지만 바로 절제한다는 표현할게. 작은 몸이 따르는 것을 뭘로 표현한다고? 절제. 참는 거. 그지? 뭘 참는 거야? 육체적 욕망을 참는 거. 됐지? 응.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 근데 세자는 덕인 거 알지? 와, 근데 세자 인상주의. 즉 어떤 동기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된다. 이거겠지 뭐 동기는. 그지?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동기는 실천으로 옮겨간다. 실천할 수 있다. 근데 이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대. 누구나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 당연한 얘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로 타인의 비난을 산다면 재밌네. 그가 먹고 마시는 일 자체 때문이다. 너 왜 먹어? 이게 아니래.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 뭐라고 가르치느냐. 먹방 비난을 쳐놨지. 먹방 비난. 나는 내 개인적인 견해지만 먹방하는 사람들이 되게 증오해. 증오까지 해. 그건 우리 와이프가 알아. 먹방 어쩌지 하면 나는 TV 꺼버리고 딴 데 틀어버리라고. 꼴 보기 싫다고. 뭐 자기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과시하면서 음식을 이만큼 차려놓고 막 먹는 거야. 비싼 음식도 이렇게 차려놓고 있지. 몇십 개를 먹는 거지. 그지? 본인이 먹는 건 자유야. 봐. 걔가 우리가 안 보이는데 쥐가 나 뭐 먹었어. 그 우리가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욕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이건 좀 극단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배가 고파서 있지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걔가 그걸 본 거야. 그지? 그걸 본 거지.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약간 상대적 박탈감? 나는 지금 굶주리고 먹을 게 없어서 나는 그런 거지. 할머니 밑에서 혼자 할머니가 나를 키우고 있어. 근데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비 나오는 거 해봤자 한 달에 이제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어요. 쌀만, 라면 먹을 수도 있어. 그런 애가 있어. 근데 걔는 내가 우연히 TV 봤는데 먹방을 보는 거니까. 기쁠까? 대리만족이 될까, 그게? 그지? 봐, 걔가 먹는 건 문제가 안 돼. 그걸 공개해서 그런 사람들 보게 한다? 좀 억지일 수도 있지만, 그지? 그런 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봐, 비난을 살 수 있다는 거야. 나는 그거 안 보는데 그거 짜증나고 나 혼자 산다 했잖아. 그 요즘 뉴스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게 뭔지 알아? 연예인들이 자기 사는 집에 그건 자랑을 하듯이 이렇게 그냥 펼쳐놓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실제로 문제듯이 돼. 뭐 일반인들한테 그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것이니까. 가뜩 요즘 먹고 살기 힘든 시기고 한데 저 연예인들은 호화찬란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거를 과시하듯이 TV에서 보여주는 것이니까. 공중파에서. 그럼 걔가 그걸 사는 것, 잘 사는 게 비난받을 일은 아닌데 그게 분명히 어때? 그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그 행위를 자랑하고 과시해서 보여준다든가 있지? 그런 게 문제가 된다 뜻이야. 이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준 거니까. 그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먹고 마시는 일이 비난받을 수도 있어. 그 자체가 얘가 뭐 쥐돈 누구 집에 사는데 왜 그거 누가 비난하겠어? 단지 그게 잘못된 방식으로 보여주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하나 예를 들어준 거야. 이력도 있어. 자, 자기 안에 있는 귀중한 인이 어질고 정의로운 거야. 그지? 어질인 자에다 정의로움이야. 어짐과 정의로움.
아까는 의하고 예가 나는데 얘는 인이 하나 더 추가된 거네. 인, 그지? 그런 같이 생각하는 거야. 아, 별거 다 생각하게 돼, 사실은. 비문학이라는 게 시험에 그래서 독서하는 거 있잖아. 여기 지문이 없는 거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 어차피 여기는 관련해서 묻는 건데, 그치? 하나는. 자, 먹고 마시는 것 같이 외부 대상을 추구하는 몰두. 여기에 몰두란 거지, 몰두. 야, 먹고 마시는 거, 왜 그게 죄겠어?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내가 예를 들었지만, 죄가 되는 거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례가 되겠지. 그지? 과거에야, 코로나 아닐 때는 몇 시까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안 되는데, 유흥업소에 문장 가놓고 거기서 숨어서 술 마시면서 이제 그제 놀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다 걸려갖고 파 먹고 그전에는 그게 욕먹진 않았어. 근데 지금은 그게 욕먹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뭘 저버린 거야 그거? 있니? 정의로움을 저버린 거잖아. 분명히 이런 안 된다고 위반이라고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한 거. 그래서 결국에 코로나 터지면 이제 피해가 더 퍼지는 거고. 조심해. 코로나 요즘 너무 많이 터져갖고 지금 중학교는 몇 개 학교가 지금 다 시험 연기돼 버렸어. 기말이. 내가 알기로 근데 나는 백신 다 맞았거든? 너희는 선택이지? 그 의무적으로 생각해서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그잖아. 그지 뭐. 10대 애들이 뭐. 근데 어쨌든 근데 그건 있어. 백신 2차 완료를 하면은 격리는 안 당한대. 내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실어준 거야, 그러니까. 그지? 자, 작은 몸이 감각기관. 또 한 번 나왔네. 우리 이거 잊지 말자. 작은 몸인 감각기관. 외부 대상에 끌려가 무절제하게 욕망에 탐닉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문제 없어. 단지 뭐가 문제인 거야? 이것만. 절제가 있는 먹고 마시는 데는 문제가 안 돼. 그지? 그 조심해야 될 게 먹고 마시는 데 무조건 작은 몸에 대한 것을 작은 몸이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 그게 무절제한 욕망 탐닉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작은 몸도 분명히 필요하지. 그런데 여기 이 경우 작은 몸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야? 이게 중요해. 마음의 책임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마음은 걔가 주체니까. 마음이 모든 걸 끌 수 있는 애니까. 작은 몸은 끌려다니는데 힘없는 애야. 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지? 자, 5살짜리 애가 있어. 얘가 뭘 잘못했어. 애를 뭐라고 안 하지. 애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그거 똑같은 거니까. 5살짜리 애가 뭘 하겠어. 그러면 그 애를 제대로 통제하거나 이제 잡지 못하는 그 엄마를 욕을 해야지. 식당에서 막 뛰어다녀. 그지? 그러면은 아저씨가 야 조용히 해. 5살짜리 아무 말도 잘 못하는 우리 애가 5살이거든. 근데 우린 첫째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보여줄 수밖에 없어. 식당에서. 알지? 겁나 가만히 있거든 진짜. 우리 템만 딱 보여주면 애가 그냥 가만히 있어 진짜. 그건 문물이긴 해.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얘 통제가 안 되거든. 그럼 밖에로 나가지 말라는 거잖아. 어쨌든 그래서 생각해보는데 이게 5살짜리 애고 저게 엄마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마음한테 있다. 이는 각 개인이 저지른 악의 기원과 책임의 수준. 악의 기원은 무엇이야? 악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 책임은 누구인가를 말해준다. 밑으로 이어져야겠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각 개인이 저지른 악은 감각기관, 이게 그러니까 개인이 저지른 악은 감각기관의 획득을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지? 근데 실제로는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 떠올리지? 요거 5살 엄마가 애를 통제를 해야지. 가르쳐야지. 사람한테 뛰는 거 아니야? 엄마가 사람한테 뛰는데 착하다 귀엽다 이러고 앉았으면 이제 그게 잘못된 거야. 그 역할을 안 하는 거니까. 애 같을 때는 사람 만나서 뛰면 안 돼. 가르치잖아. 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감각기관 활동 발생을 조이자 실제로 뭐니? 엄마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어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네 안에는 악이 있어. 그지? 네 안에 있는 악이 있어. 그게 아니라 마음이 컨트롤하지 않았다. 그지? 그래서 내가 진짜 악을 옹호하는 느낌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개인적인 사견을 적은 거니까. 그러면 사람을 모두 무조건적인 악으로 안 보는 거든. 근데 요즘 뭐 조주빈이랑 이런 데 보는 걔는 무조건적이 아니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에 하지 역할을 안 했다.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통제지 통제. 그러면 이게 악의 기원과 책임의 소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안에 악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지금 우리 몸 안에는 악이 없는 거야. 그지? 마음이 일을 안 한 거고. 여러 번 강조하기로 했어. 됐어? 오타다. 그지? 저기 근데 이거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내가 진짜 어디를 친 거야. 근데 왜 쳤냐면은 치면서 정독해서 읽으려고. 난 니네들 주려는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하게 내가 이게 치면은 천천히 치면서 읽다 보면 여러 번 읽게 되거든. 그러니까 집중해. 이것도 내 공부 중에 방법 중에 하나니까 니네도. 독서할 때 컴퓨터 앞에 놓고 한번 이거를 워드대로 쳐봐. 그지? 우리가 독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왜? 기출문제도 거의 없고 지금 주는 게 거의 다 50몇 문제가 다 하긴 한데 한다는 그래도 꽤 많지 소단은. 그지?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가 집중해서 여러 번 보는 밖에 없거든. 나 이거 내가 다 친 거잖아. 그래서. 내용을 꼼꼼하게 보려고. 마음이 제 역할을 할 때 이끌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음이 제 역할을 해야지만이 몸의 다른 부분들이 이끌어서 책임감 있는 존재를 형성한다. 여기서 책임감 있는 존재라는 건 뭐냐면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지? 지킬 거 지키고 그런 의미잖아. 그래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활동에 똑같은 얘기 반복돼. 감각기관도 뭐한다? 따라간다. 이거 내가 가져야지. 자, 손 가져야지. 잠깐 마음이 뭐니? 안 돼. 가지면 안 돼. 참아. 손 이렇게. 손 집어넣자. 그래서 따라서 마음의 뜻을 붙잡는 일을 수양해서 주양에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뜻을 지향 붙잡는 일은 지향이라는 뭔지? 지향이 뭔지 알지? 내가 추구하는 거. 지향의 반대말이 뭐야? 지향이야. 이건 금지. 내가 금지시키게 하는 거. 마음의 뜻, 지향하는 바를 붙잡는 일은 수양에서 중요한. 그래서 수양에서 중요한 게 뭐 수양에서 중요하다 뭐라고? 마음의 뜻을 붙잡는 거. 자, 생각해봐. 마음의 뜻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붙잡는 거야. 왜? 원래 마음의 뜻은 선한 거니까. 그지? 원래 마음의 뜻은 선한 거니까 그걸 붙잡는 거야. 그 선함을 놓치지 않는 거야. 선함을 갖고 있는 거야. 지키는 거. 얘가 지 할 일을 하게 하는 거. 그지? 그게 중요한 거지. 끝! 이렇게 끝났네. 됐지? 그지? 우리 잡서 한번 볼까? 잡서? 페이지 116페이지. 너 공부했더라? 아, 그래? 잡서 보고 복습하는 스타일이구나. 근데 국어가 쉽지 않지. 공부를 했는데. 이게 국어가 그래서 참 그래. 내가 대학교 때
4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 그래서 장학금을 한 4년 정도 면제를 받았어. 장난 아니지. 그지? 지금 내가 국어의 무서움을 얘기한 거야. 다하나. 아직 이해 안 됐어? 국어 시험이라는 게 이런 거야.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장학금 4년 면제 받았어. 잘한 거잖아. 잘하긴 뭘 잘해. 4년 면제 받았는데. 장학금을. 등록금을 4년 면제받은 게 아니라 장학금을 면제받았어. 장학금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잖아. 그지? 국어시험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 막상, 나는 분명히 제대로 들었다 생각하지만 제대로 듣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왜? 앞뒤 문맥상으로 그렇게 끌어줬거든. 이렇게 유도를 했잖아. 내가 국어를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갖고 해라고 해서 끌었으니까. 이렇게 끊으니까 뒤에서 장학금 4년 면제를 신경도 안 쓰는 거니까. 이게 국어시험이거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국어시험이라는 게 독서라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난 니네들 이제 어떻게든 집중해서 여러 번 보게 집중하게 만드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았는데. 그지? 그래서 말장난, 결국 국어라는 시험이니까 다 말장난이고. 자, 본문은 다 본 거고, 옆에, 요거 내가 일부러 클릭하면 놔둘게. 배경치 플러스 맹자의 기 나오지. 맹자는 기란, 감각적 욕구 및 육체적 충동 기운, 밑줄. 한번 칠게, 그래서. 왼쪽, 맨 위, 왼쪽에. 116페이지. 맹자는 기라는 걸 이렇게 얘기했어. 감각적 욕구 및 육체적 충동 기운. 이걸 기래. 그래서 밑에 밑줄 마음을 기의 근원. 그러니까 기의 근원은 뭐래? 마음이래. 기가 근원이 아니야. 자, 국어 시험이야. 기가 마음의 근원이다. 마음을 기의 근원에 다른 말이지 분명히. 기가 마음의 근원이다. 틀리지 분명히. 이런 거라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 기가 마음의 근원 한번 적어봐. 기가 마음의 근원이다. 그리고 적어놓고 나중에 이게 왜 다른 말인지 잘 보라고. 그러니까. 정말 기, 마음, 근원 다 썼지만 조사에 따라서 어떻게 의미가 완전 달라지지?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러니까. 그래, 마음의 의지가 기를 이끄는 장수. 자, 마음이 바로 기를 이끄는 거야. 기는 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으로 몸을 가득 채우고 있지. 기라는 게 한번 육체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을 따른다고 마음과 기의 관계를 규정했다. 기는 어차피 수동적이니까. 기가 작은 몸이야. 기가 결국 작은 몸이지. 그러니까 작은 몸은 수동적이니까. 마음을 따를 수밖에 없다. 마음이 나를 따르려면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살짝 신경 쓰이는 게 학교 선생님이 정말 해박한 지식이 있다면은 아마 이기론이라는 게 있어. 동양 철학에 이기론 있지? 이거면 이하고 기에 대한 관계 얘기하는 게 있거든? 요거를, 이걸 내가 쉬는 시간에 있다가 찾을게. 내가 그 지문 한번 보여줄게. 이기론 지문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지? 아직 시간 많으니까 어차피. 시험 범위가 많을 것 같진 않아. 이번에도 예상하기에. 밑에 지문하기 문제 1번 볼까? 맹자가 부동심을 중시한 이유. 답 체크하고. 안 풀었지? 이거는? 답 체크 지금. 문제 풀어서 정리하게.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중시한 이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그지? 그래서 답 몇 번? 5번. 마음이 흔들리면 손의 본성이 이제 반응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마음이 굳건해야지. 그 마음은 일단 우리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이거야 그냥. 거기 적어. 마음은 선이야. 마음 얘기하는 게 계속 머릿속에 뭐야? 같이 따라가는 게 선이야. 마음은 선을 얘기하는 거야. 선. 착한 마음. 착한 거. 마음은. 그 다음에 2번. 그치? 두 가지. 수련 방법 두 가지. 지연과 양기. 한번 적으면서 이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양기고. 조심해.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여기서는 말을 이해하는 거야. 그 다음 3번 체크. 자,
1번의 부동심 수렴 방법 있지? 위에 바로 나온 뭐였어? 지연과 양계. 아까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지연과 양계는 부동심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아, 방법이다. 수렴 방법이다. 지연 양계의 뜻을 기억하는 것만 하지 말고 지연 양계가 수렴 방법이다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다음 2번 부동심을 지닌 사람의 태도는 첫 번째 문제에 나오지. 가해. 어떤데? 부동심을 가지면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대. 자, 그러면 부동심을 지닌 사람의 태도가 나타난 작품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작품들이라는 거야. 사군자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니? 거지 권력, 그지? 뭐 속세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자연에서 한가롭게 안분지족하는 거. 안빈낙도. 와, 안빈낙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야. 빈이 뭐야? 빈곤한 거거든. 가난해도 뭐 어떻게 생각해? 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정말 쉽지 않아. 이게 진짜 부동심 있는 사람들 마음이지. 그래 어떻게? 즐겁대. 가난해도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이야. 강원정에 나오지 안빈낙도? 모든 작품을 다 할 수 없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 좀 얘기해 주면은 이런 구절 기억나? 10년을 경영하여라고 시작하는 시죠? 10년을 경영하여 초로상간 지었더니 초로상간 초가지 몇 칸? 3칸. 그지? 나 한 칸, 단 한 칸, 청푼 한 칸 맡기두고 강산을 들이대서 둘러본다. 그치? 초로상간. 그래서 초로상간. 여기 이 혹시 이 단어 알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수간목이라는 단어가 있는 작품이 있어. 근데 이 수간목이라는 게 뭐냐면은 얘 수간목에 몇 칸. 그지? 근데 이 모자가 무슨 모자냐? 띠 모자, 오기에 무슨 목자? 지 목자야. 무슨 집? 띠집. 뭐야? 초가. 그지? 목, 띠집. 이런 단어들. 알아두면 나중에 좋아. 이렇게 다 뭐니 안빈낙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초가야, 초가.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 그지? 그런 속에서도 뭐야? 항상 만족하는 거. 지금 얘가 부동심을 지닌 사람은 그렇다는 거야. 만족해. 가난해도 만족하고 있지? 밖에서 위협을 줘도 있지? 나는 흔들리지 않아. 수양산 바라봄이라고 시하는 시조가 있어. 이 시로 보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그래. 이제가 뭐냐면 백의와 숙제. 기억나지? 이거 알지? 그러니까 이게 수양산이 뭐 중의적이지. 수양대군. 그러니까 이건 세조가 왕의 찬탈한 거에 대해서 어때? 비판하는 거지. 그냥 비록 푸세의 것인들 줄여 죽을진들 체미라 하겠는가. 백의 숙제는 새로운 왕을 모시기 싫다고 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물 캐먹다가 고사리 캐먹다가 결국 굶어 뒤졌어. 근데 나는 이 시조 하자는 그걸 욕을 해. 왜? 나 같으면은 그 고사리도 안 캐먹을 거야. 왜? 그건 누구 땅에서 새로운 왕의 땅에서 난 거 아니냐. 난 그것도 안 캐먹겠다 해서 이 수양산 바라보면 분명 어떤 태도 이런 거. 그지?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 사육신들. 이런 작품도 알아두면 좋지. 이거는 사군자가 나오진 않지만. 그지? 수양산 바라보면. 키울 수 있을 거야. 영상도 있고. 그리고 말을 잘 이해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 말을 잘 이해하는 뭐래? 그 말을 이해해 미혹되지 않고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길을 바르게 쓰는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은 기획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아니지. 이건 아니지. 방법이 나오는 건 아니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방법이 나오진 않지. 그래서 다음 몇 번? 5번. 오케이. 그 다음 옆에 4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 체크해보고. 자, 정답은 먹고 마시는 일 자체가 분명히 욕이 아니라고 했지, 이거는. 그게 어긋나진 않았어. 그게 때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그래서 몇 번? 3번. 그러니까 유나 얘는 큰 몸, 착한 마음.
다음에 2번 큰 몸이 바랐으면 작은 몸은 그거 작은 몸 원래 따라가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4번도 그게 꼭 작은 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큰 몸을 위할 수도 있다. 착한 마음을 위할 수도 있다. 그 선한 본성에서 유래된 도덕적 상황이 바라야 된다. 큰 몸이 제대로 서면은 작은 몸은 큰 몸을 해치지 못한다고 했고. 그 다음 5번. 자, 1번은 작은 사람은 큰 사람보다 수동적. 원래 작은 애는 수동적이라고 했지? 두 번째, 큰 사람은 외부에 의해서 거기에 쫓아가지 않는다. 그제 끌려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추동되지 않는다. 그렇지.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 너무 당연한 얘기했던 맹자. 그 다음에 4번. 큰 사람은 결정할 수 있는 애고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애지. 그래서 책임도 있는 거고. 얘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책임도 있는 거야. 그리고 큰 사람은 인간의 본성. 왜 인간의 본성은 선한 거니까 선한 걸로 가는 거니까. 됐지? 자, 넘겨서 마지막 6, 7, 8, 6번. 이거는 이제 이따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지? 왜냐면 너무 상식적이라서 내가 따로 이제 뭐, 그지? 3번이지? 이걸 그대로 수용하면 안 돼, 뭐든지. 이게, 얘들아, 설명문이도 아니고, 이건 뭐야,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주관적인 글이잖아. 그냥 무조건 따를 필요 없지. 그래서 3번이고, 이거는 좀 이따 이제 앞에 내용 보면서 할 거고. 자, 7번. 왜 인간은 악을 저지르는가? 그 이유는 쉽지. 뭐 때문이라고 했어? 얘가 자체가 잘못된 애가 아니야. 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뭐가? 그냥 얘가 일을 안 했어. 마음이 일을 안 했어. 얘기했지? 그래서 몇 번? 4번. 그리고 8번에 마음의 뜻을 붙잡는 수양. 그래서 부동심은 마음을 붙잡는 게 바로 부동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부동심. 알겠지? 자, 됐어?